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머니 여러분들 주식 투자의 리더오프 굿머니 식스입니다. 자, 오늘도 글로벌 이슈들 확인을 해보면서 힘차게 하루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3대 지수가 일단 엇갈리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혼조세로 거래가 마감을 했는데 나스닥 지수는 상승했는데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는 하락하면서 엇갈리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대한 확산 우려 다시 시장에 조금씩 드리워지고 있는데요. 오늘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지만 시장에 이런 것들이 좀 부담을 주는 양상이었습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의 확진자가 급증세 이런 것들이 지속해서 경기 민감주를 압박하는 양상이었고 여기에 에너지 산업 섹터 그리고 스몰캡 종목들이 일제히 좀 하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뉴욕 3대 지수가 엇갈리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업종별로 흐름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11개 업종 가운데 5개 업종이 하락을 했고 5개 업종은 상승했고 1개 업종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기술주 테크놀로지 섹터가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 헬스케어와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경기 소비재 섹터는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에너지 섹터, 오늘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이 코로나19 델타 변이에 대한 이런 우려 때문에 촉발된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에너지 섹터가 1%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이외에도 산업 소재 섹터 그리고 유틸리티 업종도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종목별로 그 양상을 더 체크를 해보면요. 일단은 기술주들은 엇갈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애플이 하락을 했고 이외에도 칩 관련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 AMD도 2% 넘게 하락을 했네요. 반면에 구글은 상승을 했고 페이스북은 하락하는 양상, 이 테슬라도 오늘은 2% 넘게 상승을 했지만 아마존은 하락하는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자, 앞서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세가 경기 민감주들을 다시 압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에너지 섹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유가의 하락으로 조정받는 모습이었고요. 산업 섹터도 역시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외에도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되면 당연히 재개방 관련된 종목들, 항공, 항공, 여행 이런 섹터가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도 역시 이런 양상이 나타나면서 엇갈리는 시장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자, 그럼 이슈들도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고용과 관련된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 미국의 노동부가 공개한 구인 이직 보고서, 졸치라고 불리는 구인 이직 보고서에 따르면요. 지난 6월에 채용 공고가 1,000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1,010만 건을 기록했다라고 미국 노동부가 밝혔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했던 전망치 910만 건도 역시 뛰어넘는 모습이었고요. 레저 접객업의 구인 건수가 160만 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의료 복지업이 150만 건 정도 발생을 했다라는 것이었는데 자, 이러면서 미국 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이 임금을 대거 올리면서까지 인력 채용에 혈안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요. 고용 시장의 수급은 여전히 좀 불균형한 상황이다라는 것이 시장의 해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제 6월에 구인 이직 보고서였기 때문에 이 코로나19 델타 변이가 반영된 수치는 또 어떻게 나올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은 여전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연준 인사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여는 총재와 그리고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여는 총재가 연설을 했는데요. 자, 일단 바킨 총재의 이야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치먼드 여는 총재 바킨 총재가 이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의 수요 위축은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된다라는 언급이었습니다. 노동 수요가 계속 일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의 공급을 웃돌고 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당분간 높은 수준의 경제 지출이 예상된다면서 현재 시점에 이 코로나19 델타 변이로 인해 예측을 낮추지는 않는다라는 설명을 해줬습니다. 자, 이것을 분명히 하는 모습이었고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전망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목표치에 근접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물가 측면에서 연준은 테이퍼링 벤치마크를 향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러면서 테이퍼링과 관련된 이야기가 다시 불거지는 양상이었고요. 자, 바로 이어서 아틀란타 여는 총재의 이야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파엘 보스틱 아틀란타 여는 총재도 오늘 역시 연설이 있었는데 4분기에 채권 매입이 축소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고용 시장이 최근에 엄청난 개선 속도를 유지한다면
더 일찍 테이퍼링을 시작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연준 인사들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언급들을 계속 내놓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외에도 고용시장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습니다. 다음 달이나 2달 연속 이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목표를 향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러면서 역시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이야기도 했는데 인플레이션은 이미 연준의 2% 목표치에 도달했다라는 평가를 하는 이 라파엘 보스틱 아틀란타 연은 총재 이야기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 살펴볼 이야기는 미국 상원 민주당 의원들의 이 메디케어 규모를 확대하고 커뮤니티 대학의 학비를 2년간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지출안 공개 소식입니다. 이런 지출안이 공개가 됐는데 상원은 앞서서 초당파 의원들과 합의해서 마련한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지출안을 이르면 오는 10일에 이제 미국 시간으로 10일에 통과시킨다라는 계획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어서 이 지출안도 공개를 한 것인데 규모는 3조 5천억 달러 그리고 앞서서 설명드렸듯이 이 메디케어 규모를 확대하는 내용 그리고 커뮤니티 대학의 학비를 2년 동안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번 법안에는 연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약간 우려스러운 이야기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러면서 민주당은 별도의 법안을 통해서 부채 한도를 상향해야 하는 이 앞으로의 숙제도 남기고 있다라는 것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이슈들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또 뉴욕 시장에서 오늘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 어떤 종목들이 시장의 주목을 받았는지 특징주는 최효은 캐스터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혼조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만이 소폭 올랐고요. 다우존스 지수와 S&P 500 지수는 하락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간밤 시장에서는 이슈에 따라 움직인 종목들이 분명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오늘도 5가지 기업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업종은 에너지 업종입니다. 간밤에 유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브렌트유는 한 달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WTI는 2.5% 넘게 빠졌습니다. 중국에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강달러 기조가 계속되면서 유가가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그리고 유가와 크게 연동되는 기업들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먼저 다이아몬드백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3.5%가 넘게 빠지면서 7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2.96% 넘게 빠지면서 25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인데요. 제프리즈가 테슬라의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일단 이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는 중립에서 매수로 올렸고요. 목표 주가는 700달러 선에서 850달러 선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제프리즈 측에서는 여전히 테슬라는 혁신을 주도하고 있고 제품에 있어서는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최근 중국에서 수요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일시적인 것뿐이고 이 유럽에서 출하량이 더 증대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테슬라가 2%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713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베이스입니다.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죠. 코인베이스도 함께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더불어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인베이스의 사용자가 6천만 명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CNBC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CNBC는 한 애널리스트의 말을 인용해서 코인베이스가 이번 주에 16% 넘는 상승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간밤 시장에서 8.6% 넘게 급등했고요. 280달러 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슨 푸드입니다.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라 현재 뉴욕 증시에서도 식품주들이 계속해서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EPS와 매출 모두 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했는데 특히나 EPS가 특징적입니다. EPS 추정치는 1.62달러였는데 이 실제 집계치는 2.7달러로 크게 상회하는 EPS를 내놓았습니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9월 5일부터 이 제품의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간밤 시장에서 크게 힘을 받았습니다. 8% 넘게 급등하면서 77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이렇게 5가지 기업들을 만나보고 왔는데요. 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C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한 가운데 유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뉴욕 증시는 오늘 새벽 마감한 걸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고용 지표라든가 여러 가지 좋은 그 호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인한 이를 경제 위축의 영향으로 인해서 3대 지수가 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일단 인프라 법안이 곧 통과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에도 불구하고 3대 지수가 모두 전제 조정 기미를 보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유가와 금이 모두 급락을 한번 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모든 원자재들이 일단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있고, 원자재 부문에서 현재 과매도 구간이 형성된 것을 봤을 때는 잠시 그 크런치가 발생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금 이제 회복하고 있으니까 아마 오늘 내일 중으로 해서 이전의 가격대로 다시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외국인 기관이 어제 모두 양매도가 나왔었는데 오늘은 매수세로 전환될 것으로 아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부채한도 인상안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이슈인데, 지금 이 이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원에서는 여전히 이제 여러 가지 그 인프라 법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출안에 대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채한도 인상 회의가 가을 이후로 연기될 것이라는 이런 전망이 나옴에 따라서 시장 약세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시장 조정을 자꾸 부추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도 일단 한국은행이 당분간은 금리를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시장은 여전히 좀 지리한 모습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유엔에서 최근에 나온 IPCC 환경 보고서에 대한 것인데, 2040년까지 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 상승하고, 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상이변이 계속되고 그 피해는 앞으로도 되돌릴 수 없는 상태로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런 경고성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도 일단은 친환경 에너지 부문, 그다음에 ESG 관련주들이 일단 상승 모멘텀이 더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충분히 2, 3년 이상은 더 이 강한 아웃퍼폼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오늘 이제 여기에 대해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분간 한 1, 2개월 정도 더 고용 지표가 나아진다 했을 때는 그때부터는 서서히 테이퍼링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사실상 연준은 그 테이퍼링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다시금 락다운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뭐 또 다른 경제적인 충격이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이에 반해서 일단 국내 증시는 현재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고용 압박은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해서 강력한 상승세를 다시 찾기는 좀 힘들기 때문에 지리한 횡보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그리고 국내 증시 영향까지 짚고 왔습니다. 최은이었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또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왓츠업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고문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뭐 중국 이야기를 좀 하기 전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일단은 뭐 사면은 아닙니다. 사면은 아니고 가석방을 결정을 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아마 다음 주쯤이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이것에 대한 외신들의 반응도 오늘 새벽에 보니까 뜨거웠습니다. 뜨겁죠. 뭐 각 신문에서 특히 이제 경제지 위주로 이제 다 나왔는데, 네. 제일 눈에 띈 거는 제 눈에 띈 거는 로이터입니다. 로이터에서 로이터요? 예, 경영 복귀와 이제 현장 행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향후에 글로벌 기업 삼성의 움직임에 따라 세계 경제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투자라든가 뭐 M&A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히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대개들 이제 뭐 많은 신문들, 언론들의 이제 톤은 국내에서 굉장히 정계나
대중적인 지지를 받은 가석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블룸버그는 거기에 대해서 좀 아픈 얘기를 했어요. 문 대통령의 딜레마가 반영됐다. 자기의 정치적 유산을 지키는 것과 차기 대선에서 당을 돕는 것 간의 딜레마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 뭐 이 촛불 전국을 갖고 온 것들은 이런 뭐 이 재벌들의 이런 잘못된 전횡을 이제 뭐 막겠다는 거였는데 지금 어떤 극적인 반전을 지금 이루고 있다는 내용으로 블룸버그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제 앞으로 이 찬성과 반대 이 부분들은 점점 가열이 될 것 같고 CNN은 취업 제한으로 인해서 지금 뭐 경영 복귀 바로 되는 건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AP하고 FT가 조금 이제 아픈 얘기를 했죠. 문 대통령이 약속한 그런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관대함과 재계 거물에 대한 특혜 역사를 다시 확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감들을 내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뭐 모든 신문들은 뭐 큰 기조는 세계 경제가 이제 영향을 받기 시작할 뭐 조짐에 있었다. 따라서 우리 이제 뭐 가석방이라도 경영에 일부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겼기 때문에 뭐 모든 신문들이나 해외에서는 일단 긴장감과 기대감과 우려감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는 그런 외신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일단은 의견은 엇갈립니다. 국내에서도 뭐 의견은 굉장히 그렇죠.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재계에서는 뭐 환영하는 분위기이고요. 자, 그럼 결국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가석방이 돼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삼성그룹이 뭔가 이제 더 뭔가 뭐 M&A라든지 삼성전자가 이런 행보를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투자자분들이 그럼 삼성 관련 그룹주들이 움직일 것이냐.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가장 이 뭐 삼성전자의 주가 원동력에는 하나 빈 곳이 있었는데 그게 투자였죠. 네네. 투자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감들이 높은데요. 일부 언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도체보다는 SDI 쪽에 먼저 투자를 할 것이다. SDI요? 일단은 뭐 다 아시면 LG하고 GM이 같이 지금 반도체 쪽, 배터리 쪽을 지금 하고 있고 SK와 포드가 이제 같이 이제 글로벌 연합체를 만드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 사실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계속 지속적으로 되어 왔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시안이라든가 그다음에 평택의 라인 증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 급히 할 이유는 없고요. 현재 미국에서는 5군데를 지금 아마 목표로 두고서 지금 이제 뭐 이 타당성 검사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애리조나에 2곳, 그다음에 텍사스에 2곳, 그다음에 뉴욕에 이제 1곳. 그래서 뉴욕에는 척 슈머가 나와서 이번에 삼성 임원들 지금 안내하는 정도로 네.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나와서 하는 부분들인데 5곳 중에 하나인데 급하게 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2차 전지 배터리 전 쪽으로는 SDI를 중심으로 한 투자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는 것들을 요번에 신문들이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해외 외신들의 반응. 뭐 일단은 우리 시장에는 뭐 삼성에게는 뭐 나쁠 것은 없겠죠. 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앞으로의 추이가 나타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한번 그 흐름도 고문님과 계속해서 한번 저희가 추적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또 중국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는데 어제 중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됐는데 이게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높아요. 너무 높아요. 네. 9%예요. 지금 뭐 중국에서 비상사태라 그러면서 비축물자들 다 이제 뭐 해놓고 그다음에 중소기업들 도와준다고 했음에도 네네. 불구하고 9%가 다시 나왔습니다. 5월달에 9%였고 6월달에 좀 내려서 8.8%인데 다시 상승대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러면은 지금 뭐 사실 생산 비용이 굉장히 비싸지는데 중국 내부적으로는 이것을 바로 물가에다가 지금 전이시킬 수가 없어요. 그걸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결국은 수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물가 전이가 일어나면 사실 이렇게 뭐 상품 가격이 올라간 것들을 전 세계로 지금 전 세계 22%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중국이 생산자 물가를 올려버리면 그러니까요. 이것이야말로 각
중국국의 인프레를 자극하는 그래서 인프레를 수출하는 중국이라는 지금 표현이 네. 적절하다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이게 중국 내에 지금 소비자 물가는 어떻게 되냐? 네네. 1%밖에 안 나왔어요. 어. 그럼 PPI 빼기 CPI 하면 8%잖아요. 네. 이런 제조업은 그럼 뭐 이렇게 타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이렇게 봐야 되고요. 지금 제조업 중국의 제조업 PMI는요 4개월 연속 하락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에서도 지금 신이 안 나는 거예요. 뭐 지금 원가는 올라가고 뭐 이것을 가격을 소비자에게 전이할 수도 없는 부분. 그래서 제조업 PMI가 50.4로 코로나19 이후에 최저치를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실물 경제가 굉장히 빠르게 지금 식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지금 있고요. 네. 중국의 올해 CPI 목표치는 3%인데 거기 지금 1%밖에 안 되니까 지금 뭐 진짜 목표치에는 굉장히 멀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뭐 몇 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기업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고 있죠. 그래서 뭐 배달업 그다음에 사교육을 갔는데 게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쵸. 게임으로 나오고 지금 영상 스트리밍 플랫폼까지 지금 딱 가시권 안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저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이제 부동산으로 옮겨 탈 부분이 되는데 이게요 우리나라하고 지금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중국에서 증시에서 지금 외국 자본들이 빠져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한국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중국과 한국 시장을 동조하는 그런 영향 때문에 바이패스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부지만 코스피가 답보 상태를 가는 것은 중국이 이렇게 증시가 활발하지 않은 부분들도 분명히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 그래서 가장 지금 뭐 거기 뭐 생산자 지수, 물가라든가 소비자 물가가 이제 올라가는 부분보다는 외국인 수급이 우리 증시에는 가장 지금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로 보여지고 있어 갖고요. 이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굉장히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한국도 22% 정도를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의 전체 22%가 중국에서 오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면 국내 물가 상승도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 그래서 인플레 그다음에 뭐 이런 전체 물가 올라가는 것 등등이 지금 걱정이 되는 듯한 그리고 중국이 또 빠르게 경제 회복을 하면서 좀 끌어줘야 되는데 그 동력이 없어지는 부분 이런 것들이 걱정되는 중국의 경제 지표였습니다. 네. 자, 어제 중국의 경제 지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뭐 이런 것들 중국 증시가 최근에 지지부진한 것을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과 좀 동조하는 거, 우리는 다른데 엄연히 그렇죠. 그런 것들에서 약간 아쉬움이 좀 나타나는 시장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요한 거는 중국하고 미국 증시가 완전히 디커플링이 됐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등등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중국을 변수로 놓고서 또 미중 무역 전쟁을 변수로 놓고 했을 때는 하반기에는 조금 더 큰 무게감으로 우리 증시에 좀 악재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왓츠업 함께 확인해봤고요. 바로 이어서 또 경제계 셀럽들의 말말말 확인해보겠습니다.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셀럽은 말했지 강민정입니다. 오늘도 경제계 각양각색 셀럽들의 발언들 모아봤으니까요. 함께 확인해 보시죠. 고용 상황이 좋아져서 연준이 테이퍼링에 언제쯤 들어갈지 시장에 뜨거운 관심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고 말하는 월가 셀럽도 있었네요. 알리안츠의 수석 경제고문입니다. The Fed is late. 연준은 늦었습니다. 라면서 이미 테이퍼링을 시작했어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문장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시장이 이렇게 믿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떻게 믿고 있을까요? Fed가 hold out, 테이퍼링을 하지 않을 것이다. 가능한 한 오랫동안. 그래서 한동안 not raise rates, 금리 인상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장은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연준이 언제쯤 테이퍼링에 들어갈지 예측 시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다면 고문님께서는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지 스튜디오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셀럽은 엘리언츠 수석 경제고문입니다. 뭐 이 의미는 뭘까요? 테이퍼링 이미 늦었다라는 이미 했었어야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분은요 증시보다는 채권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채권 쪽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이 인터뷰에서 뭐 가장 중요했던 건 뭐냐면 11일 날 미국 CPI가 지금 발표되잖아요. 그쵸. 거기 소비자
주목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나오면서 한 얘기인데요. 만약에 CPI가 높지 않으면 골디락스 상태로 해서 굉장히 좋지만 지금 자기네들이 예측한 바로는 5.3 정도를 지금 생각한다는 얘기를 흘렸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좀 더 길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 얘기한 테이퍼링을 일찍 시작해서 이걸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특히 이제 공급만 문제가 해결돼야지 이거는 풀려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좀 더 길게 갈 것이다. 지금 뭐 미국의 지금 소비자 물가를 보면요, 4월달에 4.2, 5월달에 5.0, 6월달에 5.4, 7월달에 5.3. 굉장히 지금 가파른 지금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만간 정점은 찍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상태가 확 떨어지진 않고 좀 길게 갈 것이다. 그래서 페드가 조금 더 일찍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들을 지금 주고받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진짜 딱 5대5로 지금 뭐 양분돼 있는 의견들이 미국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하여튼 뭐 참고로 들으시면서 이 전체적인 모습을 짜가셔야지 한쪽 면으로만 보시면은 조금 이 방향이 틀릴 수도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자, 채권 전문가인 엘 에리언의 이야기까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결국에는 미국의 시간으로 11일에 미국의 7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되는데 이것에서 또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사인을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미정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금값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안전자산이어서 떨어지면 매수 타이밍인가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다음 셀럽의 말말말 통해서 투자 힌트를 얻어보시죠. 자, 블리클리의 피터 부크바입니다. 지난 월요일 CNBC 인터뷰에서 한 내용인데요. 연준이 이 테이퍼링에 있어서 크랩워크, 개걸음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면 이번 매도는 기프트, 선물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대로 연준이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 앞서서 조치하거나 최소한 맞는 알맞은 움직임을 보인다면 금을 매도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금 투자 고모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스튜디오 통해서 들어보시죠. 네, 다음 이야기는 네. 금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네. 금 가격의 추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야, 이거 뭐 진짜로 이거는 이 하늘에서 뭐 점지를 하기 전에는 어려운 네. 금인데요. 이분은 지금 뭐를 주장하고 있냐면은 1970년대, 8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이 지금 오고 있다를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고물가 가면서 고실업이 가는 부분들을 지금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 왜 그러냐? 물가 연동 채권 팁스를 보면 아직도 마이너스 1.18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굉장히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왜 빨리 그럼 페드가 이 부분들을 공격이 아니라 대처를 하지 않느냐? 그러면 근데 지금 그러면서도 연준은 내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폭락이 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전에 파시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냐는 내용으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프라 부양책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 이것이 아마 제가 보기에는 0.3 정도의 0.3%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부스터할 것 같거든요. 등등을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이 변곡점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숫자라든가 8월 달에 잭슨홀 미팅 등등을 여러 가지들을 조금 지나본 후에 네. 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러 인사들의 이야기가 막 어갈리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 것 확실히 지금 변곡점인 상황이다. 이런 앞으로 어떤 것들이 이야기가 나올지 경제 지표라든지 연준의 이야기는 또 계속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셀럽의 이야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셀럽은 누군가요, 강민정 캐스터? 네, 마지막 셀럽은 탐 리입니다. Everything Rally, 모든 것의 가격이 오를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CNBC 인터뷰에서 이번 주 후반에 미국의 1일 감염자가 정점을 찍을 거다라는 예측이 나온 데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번 피크는 우리가 올해 안에 볼 수 있는 가장 큰 웨이브, the biggest wave다라고 말을 했고요. 이같이 감염자 수가 정점에 이르면 everything rally, 모든 것이 랠리가 펼쳐질 것입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everything rally의 증거로 비트코인의 급등을 들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해석 다시 한번 스튜디오에서 들어보시고요. 저는 내일도 셀럽은 말했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강민정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마지막 셀럽의 네. 이야기로 텀리, 오랜만에 텀리가 나왔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자, 모든 게 랠리를 펼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텀리가 뭐 올해 연말까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간다 이런 이야기도 오늘 새벽에 했더라고요. 담리나 저나 똑같이 굉장히 낙관론자입니다. 네. 그래서 낙관론자고 지금 이 순간에 주식시장에 새로 시작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S&P 500 같은 건 4,600 찍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뭐 그러면서도 굉장히 친절하게 투자 가이드라인을 줬어요. 네. 25% 미만으로 상승한 주는 다 사라. 아, 그러니까 더 올라간다는 거죠. 25% 미만으로 상승한 거. 예, 그것들은 앞으로도 오를 수 있는 뭐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25%라는 아주 명확한 명확한 수치를 숫자를 줬네요. 주면서 자, 그 대신 어디에 하면 좋겠냐? 코로나19에 가장 폭탄을 맞은 진앙주에 그러니까 폭격에 직격탄을 맞은 기업에다 해라. 그리고 지금 조금 올랐다고 뭐 팔지 말고 25%까지는 분명히 수익이 나온다. 그 대신 들어가서는 안 되는 곳, 유틸리티, 그다음에 부동산, 그리고 필수 소비재는 지금은 안 들어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그렇게 지금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조금 너무 낙관적인 숫자 25%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견 저는 뭐 찬성하는 부분이 뭐 아주 뭐 빅 웨이브는 아니더라도 계속 랠리는 계속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라서 지금 시장에 들어가셔도 늦지는 않는다에는 제가 찬성하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자 톱니의 의견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추가적인 상승 랠리는 좀 이어질 수 있다. 뭐 수치에 대한 생각은 조금 다르시지만 시장의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것은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셀럽은 말했지 그리고 왓츠업까지 최영우 군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 또 주목해 볼 만한 종목, 어제 또 시세를 뿜었던 에코프로를 확인해 보겠고요. 에코프로 또 올라갈 수 있을지, 그리고 에코프로의 대안주 2가지까지 잠시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어제 불을 뿜었는데 오늘도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추가적인 상승 두 분의 전문가 모두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 에코프로의 자회사들 워낙 실적도 좋고 탄탄하다. 자회사의 가치가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상승 모멘텀을 줄 것이다. 라고 한 분이 의견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이 수직 계열화 경쟁력 확보하고 있다. 2차 전지의 강자가 될 수밖에 없다. 라는 의견. 에코프로 과연 오늘도 상승할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확인해 볼 텐데요.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서초중앙 PB센터의 길건호 FC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에코프로입니다. 어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에코프로가 계속 좀 올라오고 있었어요. 저희가 또 한번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 해서 또 김민수 대표님께서 에코프로를 전에 소개해 주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한 달도 안 됐는데 상승률이 굉장합니다. 아, 전가요? 네, 감사합니다. 예. AS 하셔야죠. 네. 뭐 AS라기보다 수치가 나오네요. 60% 지금 7월 19일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냥 다행입니다. 많이 올라서 다행이고요. 다행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 많이 올랐어도 더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사야 되는 이런 아픔들. 또 주가는 계속 가지만 또 못 사는 아픔들 이런 걸 다 보여준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근데 특히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일단 쉽게 말씀드리면 지주회사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 그렇죠. 본업도 있습니다. 대기 환경 관련된 쪽에 사업을 하고는 있지만 오히려 요즘엔 에코프로 HN이 더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일단 영업 가치적인 측면보다 지분 가치에 대한 재조명이 더 빠르게 들어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특히 대표적으로 상장회사죠. 에코프로 BM이 갖고 있는 지분 가치가 한 48% 조금 넘게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 주가를 설명할 수가 있고요. 특히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도 같은 에코프로다 보지만 아직까지는 지분이 1%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지주회사 개념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에코프로 HN을 지분을 스왑을 하면서 가치를 늘릴 것이다라는 관점들이 높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지분 교환과 함께 나올 수 있는 에코프로 HN까지 생각을 하게 되면 일단 지분 가치가 거의 뭐 2조 가까이도 될 수 있겠다. 특히 약간 뭐 보수적으로 측정한 흐름들이 있대요. 네. 게다가 또 비상장사 쪽에서 강조드렸던 내용이 에코프로 GM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 에코프로 CNG라는 쪽까지 같이 봤을 때 뭐 전구체부터 또 폐 배터리 활용되는 부분들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이 부분만 따져도 한 1조 3천억이 넘는다라는 쪽인데 그러면 합치면 3조가 훌쩍 넘어가죠. 근데 지금 아직까지 에코프로의 지금 시가총액을 봤었을 때는 2조도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이 훨씬 더 주가에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하지만 속도가 빨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아마 추격 매수하기는 뭐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혹시나 차익 매물이 나왔을 때 그래도 여전히 어떤 2차 전지 지금 핫한 섹터 쪽에서 지분을 여러 가지 갖고 있다라는 관점 쪽으로는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에코프로가 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워낙 뭐 자회사들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회사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2차 전지가 또 지금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에코프로가 함께 동반 상승 뭔가 선두를 끌어주고 있는데 자, 김민수 대표님이 뭐 자회사의 이야기들 많이 해주셨습니다. 뭐 에코프로, BM, 뭐 HN, 이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시청자분들이 그럼 자회사들이 도대체 뭐 하는 회사들인데 네. 그렇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상장사는 앞에서 이제 대부분 얘기를 하셨고 이제 HM이랑 BM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비상장사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GEM부터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에코프로 GEM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의 전기차용 전구체를 단독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하이니켈 계열 전구체에서는 이제 필수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향 전구체를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공장이 내년 2분기부터 이제 가동이 또 되거든요. 그러면 캐파가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 예상 실적이 매출이 한 5,900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500억 원 올라가는 건데 이제 캐파가 늘어나면서 전년 동기 비하면 한 110% 정도 이상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뭐 이제 회사마 뭐 이제 증권사마다 조금 평가하는 기준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에코프로 GEM 같은 경우가 최대로 보는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경우에는 사업 가치는 한 1조 6천억 원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업 가치가 조금 가지고 있는데 아직은 비상장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노 같은 경우는 수산화 리튬을 생산하는
자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지금은 가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를 사다가 뭐 분쇄하고 가공하는 역할만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탄산 리튬을 이게 조금 싸거든요. 그걸 사서 수산화 리튬으로 바꾸는 이걸 하다 보면 실적이 내년에는 이제 급성장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CNG 같은 경우에는 폐 배터리 리사이클링하는 자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처음에 1세대 전기차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25년에 대부분의 이제 그 바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 자체를.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한 내년부터는 뭐 이제 폐 배터리 이제 공급 계약을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올해 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내년부터 이제 이게 뭐 실적으로 보여질 것 같고 사업 가치가 뭐 실질적으로 한 1조 원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서 이 자회사 중에서는 이제 비상장사의 가치가 아마 올해 말 내년이 되면 두드러지기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살짝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그냥 고점이 없는 지금 뭐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코프로의 자회사들을 한번 자세하게 뭐 두 분이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확인을 해봤는데 어쨌든 이런 모멘텀들을 모아서 계속 에코프로가 실적과 이런 것들 이제 앞으로의 자회사들의 실적까지 다 반영을 하게 되면 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올랐지만 뭐 좀 조정이 나왔을 때는 충분히 추가로 매수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두 분 다? 맞습니다. 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에코프로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드렸으니까 오늘도 한번 에코프로 어디까지 올라가나 한번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저희가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리셔야 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코프로 일단은 어제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당장 잡기엔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해서 다른 대안주는 뭐가 있을지 두 분이 가지고 오셨으니까요.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지난주 어제 뭐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승의 이유가 있지만 결국에는 전기차 시장 성장에 따른 배터리에 대한 수혜 이런 것들이 부각되는 것이겠죠. 이것과 연관해서 대안주로 한 분은 대보 마그네틱, 한 분은 솔루스 첨단 소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과연 에코프로의 대안주로 대보 마그네틱과 솔루스 첨단 소재 어떤 종목이 더 좋을지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하나씩 사이좋게 전기차 관련,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는데 아무래도 요즘 시청자분들이 2차 전지가 대세니까 나도 뭐 하나를 잡아야 되겠는데 너무 다 올라가니까 잡기가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 대안주를 좀 잘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김민수 대표님의 대안주부터 볼까요? 네, 소재 쪽이 난립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장비 쪽도 눈이 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네. 독점적인 기술력을 가진 장비 쪽이 뭐 없나라고 살펴보다 보니까 눈길이 가는 게 대보 마그네틱 같습니다. 네. 마그네틱이다 보니까 어떤 자기장 이용한 뭐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전자석 탈철기 쪽에 주력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양극재 쪽에 들어갔을 때 이제 철이 조금이라도 들어가게 되면 폭발의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를 철을 제거하는 기술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발화를 방지하는 대표적인 또 장비다라는 쪽으로 해서 계속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근데 특히 탈철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습식과 건식 모두 다 있는데 특히 습식 같은 경우는 전자석 탈철기가 이 회사가 유일한 회사입니다. 그런 쪽에서 글로벌 납품처를 계속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모두 들어가고요. 네. 중국의 또 핫한 BYD 그리고 또 에코프로나 코스모 신소재까지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지금 최근에 핫한 회사들한테 들어가고 있다라는 쪽에서 계속 눈길이 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실적 변화가 아직까지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은 살짝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숫자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하반기에 대한 실적 개선이 들어오게 됐을 때 주가는 당연히 반응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하나 주가와 관련된 쪽에 수급 관련된 부분들인데 오버행 이슈가 좀 남아있던 부분들, 특히 상장 전에 갖고 있었던 PF 쪽의 사모펀드가 이제 주가가 움직일 때마다 조금씩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네.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이 부분이 수급의 부담도 벗어난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되면 계속 레벨업을 시도할 수 있겠다는 쪽에 기술력을 계속 챙겨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김민수 대표님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 장비 관련 종목도 좀 살펴보자. 우리가 다른 쪽에 너무 쏠려 있으니까 2차 전지의 장비 관련 종목으로 김민수 대표님은 대보 마그네틱을 픽해 주셨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길건우 FC의 픽을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이죠? 저는 이제 솔루스 첨단 첨단 소재. 소재. 네, 뭐 대부분 알고 계시는데 이제 전기차 소재도 하고 그다음에 뭐 OLED 소재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OLED가 앞으로 뭐 좋다라는 건 알고 있으니까 오늘은 이제 전기차 소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소재 쪽을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다른 것보다도 미국의 지금 전기차 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기본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제 얼마 전에 또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뭐 이제 앞으로 2030년까지 판매되는 모든 신차의 50%는 친환경차로 판매를 하겠다라는 건데 이때 이제 사실 법적 구속력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공동 성명을 GM, 포드, 스텔란티스가 다 했어요.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뭐 가시화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 전기차 비중이 미국이 한 3.3%, 유럽이 16.3%, 중국이 11% 정도인데 다른 것보다도 이제 미국의 수요가 굉장히 가팔라질 전망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수요는 늘어나는데 공급적인 측면에서 이 소재 관련 기업들이 쇼티지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원래 한 2023년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21년으로 당겨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제 그 중에서도 전기박이 쇼티지를 뭐 어느 정도 수혜를 가장 많이 받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중에 또 하나가 전기차 인센티브를 이제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은 올해 5월달에 최대 12,500달러까지 지급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법안이 나와 있는데 거의 통과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저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현지 생산을 하거나 아니면 전미 자동차 노조. 그러니까 미국의 노동자들이 만든 전기차여야지만 12,500달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K 배터리 업체들이 뭐 GM이랑 포드랑 해서 합작 공장 지금 설립하고 있죠. 그다음에 유럽 전기차 업체들인 폭스바겐이나 BMW들도 실질적으로 미국에 이제 공장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대형 소재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플러스 알파로 볼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이제 솔루스 첨단 소재가 사실은 기술력은 있었는데 매출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없으니까 생산을 못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지박 자체가 이게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높은 장벽을 가지고 있어서 신규 업체가 들어가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뒤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밀고 있습니다. 이제 품질 인증도 통과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5년 동안 LG 에너지 솔루션에 한 4,200억 원 규모의 뭐 이렇게 납품도 계약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장 큰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플러스 알파로 OLED 소재 쪽도 너무 좋기 때문에 뭐 매출 추정치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솔루스 첨단 소재 자체가 다른 전지박 업체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주가 상승이 조금 덜했습니다.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래서 앞으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길건우 FC께서는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솔루스 첨단 소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장비 쪽으로 그리고 길건우 FC께서는 소재 쪽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뭐 가격 전략도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겠죠. 일단은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많이 좀 올라오고는 있는데 대보 마그네틱은 그래도 조금 덜 올라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덜 올랐기 네. 때문에 약간 메리트를 갖고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 근데 종가가 어제 고가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약간 차익 매물 나오는 정도. 그래서 한 37,000원대 밑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부분에서는 한번 이용을 해보자는 쪽에서 살짝 매수가는 좀 낮췄던 흐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패턴을 만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적어도 직전 박스권 상단부까지는 충분히 시도하겠다는 관점 쪽에서 네. 1차로 한 42,000원대 목표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1,000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보 마그네틱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덜 올라와 있는 2차 전지 장비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 전략 한번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다음은 길건우 FC께서 소개해 주신 솔루스 첨단 소재인데 솔루스 첨단 소재는 근데 추세적으로 지금 계속 우상향입니다. 계속 우상향이고 계속 이제 신고가 돌파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전지박을 얘기를 했는데 3분기 매출이 어느 정도 발표가 된다라고 실적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그때가 아마 주가 상승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지박에 관련된 이제 매출 자체가
거의 한 8배에서 9배가 3분기부터 늘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고점이 어디냐라는 거를 정하기는 사실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1, 2차로 이제 단계별로 뚫고 지나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한 7만 5천 원 정도 잡으시고 그다음에 손절가는 한 6만 원 정도 해 두시고 그냥 좀 길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솔루스 첨단 소재, 2차 전지 소재, 여기에다가 플러스 OLED 소재까지 함께 모멘텀 봐줄 수 있는 솔루스 첨단 소재의 가격 전략까지 함께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자, 에코프로의 대안주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는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겠고요. 일단 뭐 간단하게 오늘 시장 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오늘 사실 이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이야기도 있고 크래프톤도 오늘 상장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는데 김민수 대표님 오늘 시장 어떻게 대비할까요? 네, 짧게 삼성전자 관련된 이재용 부회장 복귀와 함께 그래도 확신이 조금 더 드는 쪽은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 라는 쪽에서 반도체 소부장, OLED 소부장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소부장을 살펴보자. 자, 길건호 FC께서는요? 한때 저희가 BBIG 계속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 배터리, 인터넷 게임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 때문에 민감주들이 많이 반응을 했었지만 어느 정도 지금 주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반기에는 그래도 BBIG가 어느 정도 다시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조금 덜 간 뭐 종목들이나 업종들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길건호 FC께서는 BBIG 다시 보자라는 의견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좋은 정보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식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내일 아침 6시에 더욱 빠르고 정확한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엔 굿모닝 앤 굿모닝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